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준만의 좀비 정치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서제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4장 너는 어느 편이냐?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작가는 정치평론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이 2021년 12월 9일 한 라디오 이미 9월의 여론조사에서 대장동의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였습니다. 유시민이 어용 지식인 놀이는 이재명의 대권 승리에 보탬이 되었는가? 라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이죠. 진중권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장담하였고, 작가는 유시민의 영향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한정돼 유시민과 이재명은 연설만 시작하면 현란한 말솜씨와 보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기술은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그 언변의 정점을 보여주었고, 그를 위해 만들어진 국정감사장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방송과 유튜브 채널, 포털과 뉴스 사이트를 지배하였다고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대선 자금 수백억 원을 몽땅 때려 넣어도 안 될 일을 공짜로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경제, MBN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한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잘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매우 못함 31.4%, 못했다 21.4%,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어 매우 잘했음 17.2%, 잘했다 16.6%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는 유시민에게는 군사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작가는 평가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2021년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인간 이재명을 흐느끼며 보았다는 얘기를 올립니다. 강준만은 그렇게 감수성이나 역지사지의 모습도 잘 실천하는 정청래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독설과 막말의 달인이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손혜원은 민주당에 들어가도 정청래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주의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참 좋은 분이라고 애정어린 칭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작가의 관심은 여전히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있습니다. 소속 정당 의원들이 안전 보장을 위하여 도맡아 하는 자세로 반대 정당과 정치인에게 독소리나 날리는 사람의 한국의 국회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청래는 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앞에 포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면접관으로 나서 추미애를 비판한 전 최고위원 김혜영을 독설로 깠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말에서 다 좋은데 알량한 완장질이라는 표현에 역시 독설가 정청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민주당의 국민면접은 이준석 돌풍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거 흥행을 위하여 국민의힘 컨셉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민주당 쇄신을 위해 당내 비판을 해달라는 일종의 정치 쇼였죠. 정청래의 이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경선 기획단장에게 얘기하고
수위를 낮추면 되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신이 친한 대선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는 건지 김혜영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는 지금 국회에서 독설가 최고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중만은 정청래에게 자신이나 잘하는 투의 말을 던집니다.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최고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있던 최고위원 주승용을 향해 사퇴한다고 군가를 치고 물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큰 소동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내에서도 욕을 먹으며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의 국회의원 재선을 위하여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대신하여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작가는 분석합니다. 작가는 이렇듯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정청래가 인간 이재명을 흐느끼며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이재명은 광곡회장 김원웅을 방문합니다. 작가는 이들의 대화에서 김원웅이 친일 반민족 족벌 언론이나 친일에 뿌리를 둔 정치 세력들이 이 후보를 색깔론으로 비판해도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안동에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이 나라가 청산을 못하는 것 같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최진석은 2021년 5월 출간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일기에서 그는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은 정환론을 펼친 요시다 쇼인의 묘를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석은 극일론의 대표적 지식인입니다. 작가는 많은 이들이 반일이라고는 써도 극일이라고는 자주 쓰이지 않는 개념이며 국일과 반일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첫째, 반일은 감정 위주인 반면 국일은 실질 위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반일은 한국 내부의 친일파, 친일 잔재 영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반일은 친일파, 친일 잔재 청산의 관점에서 일본에 대해 공부하는데 국일은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지피지기의 승리로 가기 위한 일본 공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론 지평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반일입니다. 최진석은 특정 집단이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독점해버리면 그 길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토착 왜구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원웅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 공채로 합격해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전두환 때는 민주정의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토착 왜구가 득실되는 한나라당 의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중만은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토착 왜구 정당 시절에는 그는 어떻게 버텼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김원웅은 자신이 그 어떤 과오나 불순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관처럼 거칠게 자신의 생각을 웅변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만 금전적 이해관계를 떠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원웅처럼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 정당성을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제목을 다시 상기해보면 너는 어느 편이냐? 이 작은 나라에서도 권력을 향한 욕망의 정치는 계속되며 그 와중에 역사의 사건과 자신의 선택으로 편과 당이 갈라지고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다른 이들이 정치권이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언제나 국민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위선이며 오로지 법안 하나를 만들어 통과시킴에 있어서도 자신의 당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며 후에 당에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반대당과 대가리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법안이라고 발표는 하는데 누가 봐도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에서의 자신의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 내려는 어설픈 연극처럼 보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무식하고 먹고 사니 즘에 치여 정치에는 관심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원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특별히 말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서면 상대를 보지도 않고 인연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친구는 그 천사 같은 친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간 그 친구는 너희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며 말로 내뱉지 않으며 너가 불평과 주변인들을 탓할 때 그 징징대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매 순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면 얘는 더 이상 만나봐야 아까운 4시간만 버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아무 말 없이 등 돌리고 떠날 때 이미 모든 것은 정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기야 당신들 의견 따위에는 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선거 때 표 구걸하려 다닐 때의 평범한 국민들은 당신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180석 자리를 몰아주고 재보궐선거 때까지 민심이 변하는 데는 기껏해야 3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